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연승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올해 들어서 초반에 워밍업을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몸이 제대로 풀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장 쪽으로 좀 분위기가 넘어온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활발한 선수들도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기존에 잘 달리던 선수들은 그대로 컨디션 유지하고, 그리고 못 달렸던 선수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상태를 끌어올리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는 선수단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아직도 벤치에 앉아있다면 이런 부분들 선수 교체 필요할 겁니다. 이 시간에 어떤 선수 위주로 앞으로의 경기를 꾸려가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 이상형 월드컵이고요. 오늘도 8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네, 8명의 선수입니다. 이 대진표 볼 때 좀 재밌지 않으세요? 과연 내 선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이상형 월드컵 함께 하신다면 재미가 배가 될 겁니다. 8강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1라운드부터 보겠습니다. 네이버 대 LG전자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성장 섹터의 선수들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죠. 네이버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LG전자입니다. 지난 마지막 경기 끝나고 나서 LG전자의 지난 4분기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정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쇼크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오히려 이 부분이 이제 안 좋았던 부분들을 모두 다 확인했고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LG전자도 오늘 장에 양호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라운드 네이버 대 LG전자입니다. 다음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는 아직도 중국 관련된 모멘텀은 상당히 강력하죠. 근래 들어서 CES라든지 정책 모멘텀 이슈를 이 시간에 많이 다루기는 했지만 또 중국 관련된 내용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폐지했다. 이런 중국 쪽에서 내용이 나오면서 중국 관련된 선수들 오늘 장에서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대결로 꾸려봤습니다. 다음 3라운드입니다. 3라운드에는 SM 대 한화솔루션입니다. 오늘은 SM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엔터 선수들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중국발 모멘텀 플러스 알파로 기존 아티스트의 새로운 앨범이라든지 혹은 새로운 활동과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SM 3라운드에 나서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항하는 한화솔루션입니다. 그동안에는 신재생 에너지 파트가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태양광, 풍력 이쪽으로는 상당히 좀 부진해서 하나 둘씩 피식피식 쓰러져가는 모습이었는데 하나솔루션 오늘 반등 움직임 뚜렷하게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 태양광 쪽에서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오늘 장에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라운드 선수 보겠습니다. 새로운 2차 전지의 강자로 등극할 것인가, 2차 전지 관련된 그리고 또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을 가진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셀루메드 2차 전지 무슨 소리지 하실 수도 있는데요. 셀루메드는 기존에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여러 가지 재료를 안고 있었던 선수였는데 근래 들어서 해외 쪽에서의 MOU 체결이라든지 NDA 체결 등의 소식이 나오면서 2차 전지 쪽으로 세를 확대해가는 모습입니다. 경기장 속에서도 이런 장점이 확실히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셀루메드 16%에 육박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EM+입니다. 방열 시트 쪽이죠. 이 테슬라의 차가 화재가 좀 발생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방열 필름, 방열 시트 관련된 중요도가 더욱더 고조되고 있고요. EM+ 지금 CES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력 업체들의 러브콜이 들어온다라는 내용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장 강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8강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라운드는 유튜브 투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정을 하고 좀 생각을 정리하실 만한 시간 동안에 저희는 경기장 전반의 이야기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CES가 막을 내리니까 또 그 이벤트의 바통이 넘어간 쪽.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죠. 이제 시작을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부터 12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되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과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을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뭔가 좀 굉장한 파급력을 보여줄 것인지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흐름을 보니까 시장이 결국에는 이제 저번 주부터 좀 집중을 하는 부분이 연준의 이러한 이제 발언들이잖아요. 연준의 이제 스탠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주말간에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지금 이 시장의 어떤 초점은 파월의 발언에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파월의 발언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죠. 현재에서 이제 약 한 저녁 정도에 이제 연설을 할 예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번 주에 CPI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를 JP 모건이 과연 이겨내고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약간 이제 의문이 좀 들 것 같아요. 결국에 시장은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중소형주를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뭐 파월 의장의 연설도 좀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PI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 결론적으로는 눈치 보기 장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때문에 생각보다 JP 모건 관련된 기업들은 강하지 않을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 참여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여 개 기업들이 넘어가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한번 쫙 훑어봤을 때 그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종목이 저는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예, 생각보다 시장에서 그렇게 흐름이 좀 잘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좀 CES를 반면 교사 삼아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까라고 본다면 CES 관련주도 기대보다 그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지는 않죠.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들이 갑자기 또 일제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애초에 기대했던 뭐 메타버스나 모빌리티 쪽에서는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주목받기 시작한 그런 구간도 그렇게 뭐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CES가 곧 끝나가는 만큼 이제 관심도는 약간 식을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이 약간 뭐 CES라든지 혹은 JP 모건에 대해서 이러한 일정보다는 지금 현재 이 파월의 입에 좀 주목이 되어 있다는 부분, 파월의 발언에 좀 주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파월의 발언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잡힐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은 뭐 JP 모건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건 오늘 이제 흐름을 보니까 로봇주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또 일제히 다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JP모건에서는 약간의 이제 그러한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결국에는 각 종목별 어떤 이슈에 따라서 상승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일제히 분위기를 다 잡아가기보다는 결국에는 한 종목, 두 종목 개별적으로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가져가기보다는 그냥 지금 현재 시장에 맞게끔 완전히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만 접근을 해야 될 것이 어느 정도 유효해 보이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역시나 내일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떻게 또 이 발언을 하는지 비둘기적으로 발언을 하느냐 아니면 기존의 태도로 좀 이어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느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아마 1월 달은 시장의 분위기가 12월 달과 굉장히 좀 유사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종목이 뭐 주도주가 없이 계속적으로 중소형주가 좀 돌고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계속해서 좀 순환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오늘 좀 주목을 했었던 부분이 오히려 좀 리오프닝 쪽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1월 8일부터 방역 완화가 이제 약간은 완화되어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화장품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항공 쪽이라든지 혹은 게임 쪽으로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이 분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JP모건 CS가 끝나고 JP모건이 다가온다라고 하더라도 차이나 모멘텀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는 코로나 리오프닝 쪽을 좀 이제 주목을 하면서 지금 현재 시장은 JP모건이나 혹은 CES보다는 파월의 발언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발 모멘텀 얘기해 주셨으니까 뭔가 2라운드에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윤겸 전문가님은 주목하는 종목들이 있으세요? JP모건? 네, 이제 JP모건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이제 이따 제가 종목도 잠깐 말씀드릴 게 학습 효과라는 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 같은 경우 이제 바이오 제약 쪽에 있어서는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투자 유치도 하고 투자자들이 어떤 신약 개발, 또 인류에 대한 신약 치료, 질병 치료에 대한 그런 왜냐하면 신약이 제대로 이제 임상 실험을 통해서 테스트 통해서 완전히 이제 어떠한 이제 허가 부분이 완성된다면은 사실 시장에서 파급 효과는 엄청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 가능성에서 많은 이제 자금도 들어오고 투자 유치돼서 이제 제약 바이오들이 주가들이 뭐 상당히 고공행진을 한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기대감과 가능성에만 그치고 어떤 이제 결과물이라든지 뚜렷한 신약 개발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계속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글로벌 악재까지 끼면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요. 사실 이제 신약 개발할 때까지 이제 어떤 완전한 성공까지는 넘어야 될 시간이라든지 과제 그런 게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이 어떠한 이제 임상 단계까지의 가능성이 있다라도 수출까지 이어지는 그런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실투자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장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이 이제 투자자들이 많은 학습 효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바이오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결과물, 성과가 나올 때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 투자자들이 안 거죠. 그래서 이번에 JP 모건 헬스케어도 그만큼 예전과만큼 반응이라든지 기대 이슈가 사실 적은 건 사실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주목해봐야 될 이제 이슈 종목 같은 게 있다면 역시 신약 개발 임상이라든지 결과물에 가까운 기업들, 그런 이제 신약에 대한 특징이 있는 기업들을 갖다가 좀 모멘텀을 찾아보고 또 뭐 차트 위치, 재무 분석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장주 같이 위탁 생산도 하고 공장 증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지노맨 컴퍼니, SCM 생명과학, 파메신 뭐 이렇게 몇 종목을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 좀 들 수 있는데 네. 다 이 종목의 특징이 어떠한 이제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신약 개발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 과정, 완성 단계, 시장에서 어떤 이슈라든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진짜 신약에 가까운 어떤 성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잘 분석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을 갖다가 체크하면서 예전과 다르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한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주가가 급등을 나타냈던 예전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 결국에는 개별 종목군별로 어떤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이 또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그러면 오늘 1라운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1라운드는 체급이 좀 큰 선수들이죠. LG전자 대 네이버, 네이버 대 LG전자의 대결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골라보죠. 윤겸 전문가님? 저는 네이버로 가도록 네이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네이버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네이버를 골라주셨어요. 과연 시청자 여러분들의 선택과 동일할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네이버 골라주신 이유는요? 지금 저번 주에도 한번 네이버가 맞아요. 나오긴 했죠. 네. 여러 가지 이제 국내 사업을 다각화한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그 포시마크라고, 개인 간 개인 패션, 그런 이제 이제 패션, 기업이죠. 요런 미국형 쪽에. 당근마켓. 네네네. 네. 그렇죠. 그런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당근마켓이 지금 활성화되고 네. 지금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요런 부분에서 이제 100% 인수했다. 그리고 저번에도 이제 그 국내외 투자에 있어서 해외 투자 B2B 쪽으로 해갖고 7년 동안 노력한 부분이 이제 결실을 맺었고요. 전 시간에도 이제 오픈 채팅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떠한 이제 카카오하고 이제 맞대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지금 포털 쪽에 네이버가 뭐 대장주인데 그동안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상당히 이제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어려운 시간을 거쳤고 네이버가 이제 매출이라든지 국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드디어 투자한 부분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기. 이제 차트상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이제 다지고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내적인 환경을 갖췄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성장세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도 4분기 어닝 쇼크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삼성전자도 역대 매출 300조 이상은 나왔어요. 최대 매출인데 전년 동기에 비해서 영업이익이나 당기 순이익이 너무 이제 반토막 이상 난 부분 그런 부분에서 LG전자도 뭐 맥락을 같이 할 수밖에 없죠. 어닝 쇼크가 나왔고 또 이제 자회사인 LG 이노텍도 어떤 매출 실적이 상당히 떨어졌고 이런 부분에서 전 세계 이제 가전 수요라든지 IT 수요가 예전 같지 않지 않습니까? 고금리에다가 이제 공급망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LG전자가 지금 이제 주가 부분이 상당히 지금 어렵긴 하나. 지금 이제 LG전자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딛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오늘 또 수급이 좀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또 3일 연상 이제 연속으로 이제 상승하는 부분. 지금 이제 저점 구간이고 기술적 반등 또 타임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네이버가 좀 더 탄탄하게 대내외 환경을 갖다가 어떤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에서 준비를 잘해 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네이버가 좀 차트상 주가 성장성이 좀 더 기대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도 네이버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 저는 일단 두 종목 다 시장 분위기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결국 최근에 시장에 약간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는 고용지표가 이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연준에서 긴축 기조를 약간 약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같은 성장주라든지 혹은 이제 LG전자 같은 어떤 이 가전 종목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는 바닥을 잡고 올라오겠구나. 가장 안 좋았던 구간을 지나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슬슬 정리를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내일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발언을 해주면 시장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사실 또 부정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은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네이버와 LG전자도 같이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슬슬 이제 내일 정도까지만 지켜보고 정리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네이버를 선택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는 또 증명을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뭐 저번 주에 포시마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 결국 올해 포시마크가 매출은 5천억 정도 신장시킬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영업이익은 손실로 약 한 800억 정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제서야 이제 새롭게 사업에 편입이 되면서 무언가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큰 성장 동력으로 이제 꼽았고 무리하게 자금을 좀 운용을 해서 인수를 한 부분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 폭시마크 인수권에 대해서 좀 결과를 확실하게 조금 내보여줘야 주가가 확실하게 업사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명을 해 나가야 되는 단계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를 고른 것은 LG전자가 일단은 영업이익이 너무 심하게 좀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 네. 전년 동기 대비 90%가 넘게 하락이 그쵸, 나왔거든요. 10분의 1 토막. 네, 10분의 1 토막이고 600억대 정도가 나왔는데 생각보다도 너무 크게 좀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 컨센이 4천대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물론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전에 대한 부분들도 공통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게 4분기 가장 힘들었었고 이제 1분기, 2분기 이제 힘든 시간 조금만 더 지나가면은 올라올 것이다, 반등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라는 점. 그 다음에 전장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믿고 가는 게 전장 부분이잖아요. 전장 부분인데 최근에 자동차 업계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서야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좀 회복이 되면서 이제 좀 많이 생산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됐는데 이제는 소비자들이 수요가 좀 줄어든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동차 업계는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에서도 투심이 좀 살아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기엔 약간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뭐 최근에 HL 만도라든지 혹은 이제 뭐 자동차 부품주 관련 얘기할 때 현대차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 자체는 자동차 쪽에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찌됐든 어떤 긴축 조절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성장주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성장주의 어떤 이 수장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네이버기 때문에 네이버가 내일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파월 의장의 연설의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어가든지 아니면 또 뭐 차익 실현이 나오든지 흐름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유리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은 네이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네이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가 엄청나게 좋다라는 거보다는 LG전자 좀 걱정이 많아서 이렇게 좀 골라주신 것 같아요. 두 분의 의견은 LG전자가 아닌 네이버에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 보겠습니다. 유튜브 투표 결과는 일단은 네이버로 갑니다. 56대 42로 네이버가 다음 라운드 진출하는데요. 그래도 LG전자가 만만치 않게 많이 나왔습니다. 42%의 지지를 받았는데 LG전자 이 종목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윤겸 전문가님. 네. 일단은 이제 11만 원대까지는 좀 가봐야 되긴 하는데 1차로 저는 10만 5천 원대가 좀 매물대가 상당히 부딪히는 자리거든요. 일단은 이제 10만 5천 원을 통과하는 게 관건이니까 1차로 10만 5천 원 설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업사이드 10% 정도 보는 가격 10만 5천 원 LG전자 들고 계시는 분들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2라운드 보겠습니다. 2라운드 기다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대한항공 대 아모레퍼시픽 중국발 모멘텀 재차 격돌을 합니다. 앞서서는 저희가 LCC 선수들 주로 다뤄봤었잖아요. 뭐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렇게 다뤘었는데 오늘은 드디어 이제 1인자 대한항공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뭐 화장품 쪽에서도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 항공 대 화장품의 또 자존심 대결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골라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저는 아모레퍼시픽으로 선정을 아모레퍼시픽 그리고요. 저도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윤겸 전문가님. 예, 지금 뭐 중국발 리오프닝, 뭐 OTT 한알령도 이제 시작이 이제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먼저 움직인 게 이제 컨텐츠주들, 드라마, 영화, 거기다가 이제 게임 뭐 들어가면서 이제 화장품으로 이제 수급이 계속 또 돌았죠. 화장품에다 뭐 이제 카지노에다가 이제 다 돌았고 여행 항공주도 물론 이제 반응이 왔습니다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행 항공주는 이제 기대감에서 지금 뭐 움직였던 부분이 있고 실적 부분이 뭐 너무 안 좋았죠. 여행
항공 쪽은 특히 여행 쪽은 뭐 저기 고사 직전까지 갔다가 네. 이제 기대감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중국발 이런 그 이제 리오프닝 문호 개방 뭐 CPR 검사도 이제 해제된 부분까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항공과 여행은 조금 이제 실적 뒷받침이 좀 따라줘야 된다는 게 이제 숙제였던 부분이었고요. 특히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화물 약고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팬데믹에 의해서 이제 이 봉쇄에 의해서 이제 항공 뭐 길이 열리지가 않으니까 화물로 대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화물 운임도 조금 이제 떨어진 부분, 효과가 꺼진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4분기 영업도 약간 10% 정도 지금 감소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올해는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갖다가 이제 인수하는 부분을 완료하는데 이제 총력정을 기울일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힘을 갖다가 또 분산해서 진행해야 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대한항공은 풀어야 될 숙제가 좀 많이 있죠. 중국발 리오프닝 이제 혜택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부분 기대감은 있으나 이런 부분이 좀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아모레 퍼시픽은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여행길도 열리고 뭐 CPR 검사도 해제되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발 이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중국발 그 중국 이제 입국자들을 조금 엄격히 관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유커들이 좀 더 이제 활성화돼서 이제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에 반영될 수 있고 바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진다. 그런 점이 특징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글로벌 명품 100대 기업에 또 아모레 퍼시픽이 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또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 이제 브랜드 이미지 강화 이런 부분에서 실생활에서 또 국내에서도 이제 화장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계절도 좀 풀리고 봄도 이제 곧 오고 이제 마스크 부분도 이제 실내 부분도 아직은 해결이 안 됐지만 점진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다 보니까 역시 현재에서 매출과 실적으로 지금 빨리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모레 퍼시픽이 좀 더 강점이다. 주변 환경도 그렇고 이제 대한항공은 이제 풀어야 될 숙제가 좀 있다. 이런 부분에선 아모레 퍼시픽이 좀 더 강세가 아닐까 그런 부분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의 이유는요? 저는 앞서서 리오프닝 기대감이 오늘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중국이 다시 한번 이제 방역 완화 단계를 낮췄고 그에 따라서 결국에 기대되는 부분은 중국의 내수화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제 대한항공을 이야기를 해보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화물 운임이 지금 최근에 이제 물동량 하락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은 대한항공의 주요한 캐시카우가 결국에는 최근에는 화물이었거든요. LCC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이제 여객이 좀 증가하면서 여객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대한항공은 이미 실적이 잘 나오고 있었죠. 화물 운임으로 인해서. 그런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물동량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 화물 운임이 마찬가지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실적은 오히려 하락할 수밖에 없는 부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 개선 기대감은 약간은 좀 덜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약간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중국이 이제 문을 열잖아요. 중국의 문을 여는데 이번에 또 우리나라 설문조사 한번 했는데 중국을 또 가장 싫어하는 나라 1위로 또 뽑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중국 여행 수요가 과연 이제 이전만큼 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한항공이 또 중국 노선을 가장 많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간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그러면은 이 대형 항공사와 LCC는 약간은 좀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겠죠. 같은 항공사고 여행 수요에 대한 어떤 회복에 대한 그런 부분들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대형 항공사는 화물 운임이라는 주요한 캐시카우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LCC 같은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힘들다라는 점. 그러면은 결국에는 합병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좀 문을 열고 있다 보니까는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렇게 일본 이렇게 이제 세 국가가 남았는데 아직까지 큰 산이 좀 많이 남아있죠. 특히나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이 결합 반대를 했었던 그런 이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유럽 연합을 좀 어느 정도 좀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우려감이 남아 있어서 대한항공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모레 퍼시픽 같은 화장품주들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굉장히 좀 잘 맞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중국이 이제 방역 완화를
상승을 하면서 이제 문을 열게 되면은 결국엔 또 다시 한번 이 내수가 살아날 것이고, 그러면은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거든요. LG생활건강보다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중국의 어떤 내수 회복에 따라서 또 실적이 큰 폭으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작년에 3분기 정도에 중국 매출이 오히려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경쟁사 대비. 그렇기 때문에 이미 현지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전략을 좀 잘 꾸려 나가면서 실적을 어느 정도 견조하게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다시 한번 문을 열고 내수가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파월 의장이 내일 좋은 발언을 하든 안 좋게 발언을 하든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놓고 박스권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박스권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엔 또 이 12월과 같은 이런 중소형주 수산배는 전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러면은 오늘 수급이 들어간 화장품 쪽 혹은 이제 게임 쪽이라든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장에 또 굉장히 좀 잘 맞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너무 열렬하게 아모레퍼시픽을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대한항공에 대해서 약간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자면, 코로나 국면 때에 그때 여객을 그러니까 의자 다 떼가지고 거기다 짐 실어서 화물로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코로나의 그 어려운 난국을 좀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타게 할 수 있었는데, 거기다가 다시 의자 붙여서 화물을 여객으로 좀 바꿔서 여기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다면, 그러면 대한항공도 LCC와 좀 비슷하게 이런 여객 수요의 플러스 알파를 쳐줘도 되지 않을까? 그게 화물 실적이 더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여객 수요를 좀 늘린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화물에 대한 실적 캐파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과연 이제 이 부분을 좀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LCC보다는 그렇게 기대감이 좀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중국의 어떤 문을 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한다라고 하면 LCC 쪽을 지켜봐야지 지금 현재 이 대형 항공사를 지켜볼 때는 아니다. 지금 현재 대한항공은 어떤 이러한 이슈보다는 합병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객 수요 개선이 실적에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죠. 결국엔 네. 그것에 차이가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은 아모레퍼시픽을 골라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선택은요? 유튜브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거의 결이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1라운드, 2라운드가 모두 엇비슷해요. 55대 45. 근소한 차이인데요. 그러면 대한항공 가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네, 대한항공은 일단은 지금 매물대에 살짝 부딪히는 가격대거든요. 때문에 조금 더 높게 봐서 25,5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현재 주가 움직임은 23,800원 정도 기록하는데요. 25,500원 라인대까지 좀 보자, 이렇게 설명해 주셨네요. 다음 3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3라운드의 대결은 SM 대 한화솔루션입니다. 엔터냐, 태양광이냐, 신재생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번 라운드에서요. 먼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저는 SM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SM. 저도 SM이네요. 네, 3라운드까지 두 분의 의견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SM을 골라주셨는데, 김영일 전문가님, 왜요? 일단은 엔터주들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다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역시나 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은 같이 또 어느 정도 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SM이 최근에 이제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일전에 우리가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지금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개입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일전에 이제 이수만 회장과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연결 관계가 있는 그런 이제 자회사가 있었죠. 라이크 기획이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었는데, 매년 이제 SM에서 이 용역에 대한 건으로 이제 어느 정도 수수료를 좀 계속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동주의 펀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라이크 기획과 계약이 좀 종료가 됐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적 개선 효과가 일전에 기대가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업사이드의 영향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이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를 좀 추가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의 어떤 형태가 제대로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배구조 개선을 다시 한번 이루어내면서 이제 최근에 좀 나온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 행동주의 펀드의 어떤 요구를 받아들였을 때 추가적으로 SM은 주가에 대한 업사이드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보통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에 목표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있거든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최근 이제 엔터주의 분위기가 워낙에 좋잖아요. 뭐 물론 SM이 살짝 이야기가 덜하기는 했지만 최근에 뭐 하이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 걸그룹들이 또 새롭게 나오고 보이그룹들이 새롭게 나오면서 2023년에도 계속해서 좀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은 SM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엔터주들에 대한 어떤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솔루션이 나쁘냐라고 보기에는 또 그렇지도 않죠. 하나솔루션도 계속해서 태양광 쪽에 좀 실적을 유지시키고 있고, 저는 또 마찬가지로 올해 계속해서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지만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는 분명하게 여러 차례 조금 시장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들의 대체제가 이제 LNG로 떠오르고 있는데, LNG도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유럽이 올해 말에 어떻게 또 이 가스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비축량을 조금 유지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은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 계속해서 좀 시장에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대체 에너지 쪽은 무언가 이제 확연하게 좀 눈에 띄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수주권들이 더 나와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원전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사실 수주권들을 꾸준하게 따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무언가 평범한 수준의 수주권 그 이상의 무언가 확실하게 좀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큰 건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수주권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은 부분들 나타내주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반응하기에는 무언가 정도가 약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까지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것 같거든요. 때문에 시장의 현재 이 분위기 자체가 콘텐츠 쪽 혹은 이제 엔터 쪽에 좀 쏠려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분위기에 조금 더 맞춰서 SM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윤겸 전문가님. 네, 뭐 지금 SM 같은 경우 이제 아까 전에도 언급드린 라이크 기획과 이제 구조, 지배 구조를 이제 조정하고 어떠한 이제 그 부분이 결국에는 주가도 끌어올리지만 주주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음반 부분은 여건 매출 실적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계절도 이제 봄이 좀 오고 이제 콘서트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확실히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발해 갖고 엔터 이런 관련주들이 상당히 움직임이 좀 강세였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막 갓더비트라든지 NCT가 이제 컴백하는 이제 기대감도 조금 어떠한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인들이 이제 엔터주들을 많이 수급에 좀 많이 담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재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신재생들이 많이 또 움직이지 않았어요. 태양광, 뭐 풍력, 뭐 원전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돌아가면서 돌아갔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그런 좋은 시기를 갖다가 이제 지나서 좋은 시기에서 이제 어떤 주가 부분이 상당히 올라가고 이제 시장에서 반응과 기대감이 들어갔었고요. 지금 이제 신재생 부분은 약간은 쉬어가는 타임. 약간은 쉬어가는 타임이라 볼 수도 있고, 아까 전에도 언급하셨지만 유럽발 에너지 대란에 의해서 앞으로 이제 특히 이제 올해 이제 겨울이 너무 좀 따뜻하다 보니까 가스값도 떨어지고 그나마 이제 유럽도 한 곱이 넘었는데 앞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도 이제 주의 있게 지켜봐야 되고요. 하나솔루션과 앞으로 기대감은 충분합니다. 실적도 좋고요. 영업이익 매출도 다 좋고 또 수급도 또 요 며칠 사이 들어온 부분이니까 하나솔루션 같은 중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중장기적으로 길게 봐도 무리는 없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역시 중국발 훈풍에 의한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역시 엔터주들이 조금 더 강세가 있어 보인다. 이런 부분에서는 SM을 갖다가 조금 손을 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번외 경기로 이 엔터 선수들이 쫙 모여 있다면 하이브, YG, SM 그리고 JYP, 요즘에는 그 밖에도 엔터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장을 했잖아요. 이쪽까지 다 합해서 원픽을 꼽으라면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쪽이세요? 저는 최근에는 YG가 좀 괜찮아 보였거든요. 수급을 좀 잘 받았고. 아티스트 말고 주가 측면에서? 네, 주가 측면에서. 네. 그리고 저는 또 뭐 지드래곤의 팬이기 때문에 지드래곤의 팬심을 좀 받아서 YG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저점 구간에 있는 또 하이브를 한번 또 공략해 보는 것도 괜찮다. 상대적으로 엔터주 중에서 조금 좀 이제 하단에 있긴 한데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다른 종목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만 하이브를 또 한번 틈새로 전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세간의 분위기인가 봐요. 왜냐면 저도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엔터 섹터 관련해서 기사들을 쫙 찾고 하면은 근래 들어서 YG하고 하이브 얘기가 제일 많았거든요. 두 분도 역시나 이쪽이 좀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꼽히네요. 그래서 3라운드 두 분의 의견이 모아져서 SM 다음 4강으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보겠습니다. SM 대 하나솔루션. 이번에도 동일하게 갑니다. 55대 45는 거의 엇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비등비등한 대결 이어지고 있는데요. SM 다음 라운드 넘어가고요. 하나솔루션, 이 선수는 어떻게 가격 전략 세울까요? 윤겸 전문가님. 하나솔루션이요? 네, 지금 76,200원이거든요. 그동안에 좀 고점에서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하나솔루션 43,500원. 예, 43,000원인데 일단은 네, 중요한 게 5만 원대 마디가를 이제 뚫어내느냐. 그때 또 매물대가 좀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5만 원 설정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만 원. 지금 43,500원입니다. 차고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43,500원인데 5만 원대에서 가격 전략 제시가 됐습니다. 다음 4강의 마지막 라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대결 좀처럼 사실은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대지는 아닌 것 같은데 셀루메드, 기존엔 제약바이오 쪽이었는데 오늘은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이 있습니다. EM플러스도 2차전지에서 핵심 선수는 사실은 아니었는데 이쪽의 대결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두 분 먼저 결정해 주세요. 김영일 전문가님. 저는 셀루메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셀루메드 그리고요. 저도 셀루메드가 네. 좀 눈에 들어오네요. 두 분이 비슷하게 지금까지는 똑같이 이렇게 골라주셨는데 셀루메드가 더 낫다라고 보는 이유, 김영일 전문가님? 두 종목 다 사실 그렇게 좋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종목 다 확실하게 본업이 정해져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 셀루메드는 바이오 쪽이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지금 현재 EM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소방차 쪽, 이제 소방자재 쪽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업이 확실하게 좀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두 기업 다 본업이 안 되다 보니까는 2차 전지 쪽으로 성장 동력을 좀 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2차 전지 교체형 배터리 쪽으로 이제 좀 모멘텀을 좀 잡고 있고. 셀루메드가 원래 뭐가 가장 핵심 모멘텀이었죠? 거의 이제 의료기기 쪽이라든지 혹은 뭐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이 교체형 배터리 모멘텀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문 뜬금없는 이야기인가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또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비아디아 MOU를 맺었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확실하게 좀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이 교체형 배터리가 뭐 선박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전기차, 뭐 이륜 오토바이 등등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이제 모멘텀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는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러면서 뭐 셀루메드 측에서도 2차 전지 쪽으로 좀 확실하게 키워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EM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또 2차 전지 쪽으로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방열 소재 테슬라 최근에 좀 화제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방열 소재 쪽에 대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CES 최고 혁신상에 SK 온의 이제 배터리가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요한 광물이 니켈인데 니켈 광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EM플러스가요? 네. 그러면서 각형 배터리도 이번에 CES에서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M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본업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2차전지 쪽으로 완전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내부 사항을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소방차 혹은 이제 소방자재 쪽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 직원들이 한 70몇 명,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이 30몇 명. 그렇게 2차전지 쪽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는 않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서야 조금 이 2차전지 쪽 사업을 좀 손벌리고 있는 느낌? 셀루메드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두 기업은 주요한 캐시카우가 부재한 상태에서 캐시카우가 잘 작용이 안 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인 2차 전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장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렇게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기 침체 구간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과연 이 종목들이 얼마나 이 좀 지속성을 유지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전하게 이 두 종목은 수급이 단기적으로 얼마나 어느 종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셀루메드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셀루메드가 조금 더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지금 현재 주가에서 조금 더 단기적인 탄력이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두 종목 다 지금은 어느 정도 2차 전지에 대해서 테마성이 좀 형성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뭐 MOU라든지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인 거니까 지금 현재 두 종목은 완전히 좀 테마성에 의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만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종목 중에 수급이 조금 더 들어간 종목이 셀루메드로 보이기 때문에 셀루메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나마 좀 더 나은 선수를 꼽아주신 것 같아요. 셀루메드였고요. 그리고요.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도토리 기재기 맞아요. 형태인데요.
셀러메드 같은 경우나 뭐 EM 플러스 같은 경우 언급하신 대로 이제 주 업종에서 또한 이제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눈을 돌리는 사업 다각화를 하는 게 두 기업의 특징인 것 같고요. 두 기업도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사실 적자예요. 아직까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앞으로 이제 이 매출 실적 부분을 갖다가 좀 돌려야 되는 게 큰 숙제인 것 같고요. 셀러메드 같은 경우는 이제 BYD하고 MOU에서 이제 이륜 바이크 이제 바이크 또한 이제 전기차, 전기 바이크로 넘어가는 이런 이제 시대에 왔다 볼 수 있고요. 어차피 이제 바이크들도 얼마나 그 탄소라든지 공해 배출이 많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이제 바이크 천국인데. 베트남 가면은 숨을 못 쉬어요. 거기서 그냥 딱 나가면 그냥 안개가 쫙 껴가지고 스모그가 아주 어려운 그런 정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신사업 쪽에 눈을 돌리는 부분은 이제 고무적인 부분인데요. 어떤 교체형 배터리 팩도 이제 개발하고 EM 플러스도 이제 각형 배터리도 이제 진출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주업에서 실적을 좀 못 내는 부분에 적자 부분 이제 신사업으로 돌리는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과 작은 부분 앞으로 이제 풀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비슷한 입장이긴 한데요. 그래서 종목도 같이 붙여놓으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조금이나마 수급이라든지 약간 이제 도토리 키재기에서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셀러메드가 아닐까 해서 저도 셀러메드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어요. 셀러메드 다음 라운드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골라주신 결과가요. 이번엔 그래도 좀 차이가 납니다. 의견은 동일하게 셀러메드 쪽으로 갔는데요. 셀러메드 71%, EM 플러스 30%가량의 지지를 받습니다. EM 플러스도 지금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거든요. 현재 플러스권 내에서의 움직임 나타내면서 5,290원입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5,900원 구간 목표가로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M 플러스 현재 5,300원이니까 5,900원 업사이드 10% 정도 가격 설정됐습니다. 8강 마무리 짓고요. 다음 4강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쟁쟁한 선수들을 물리치고 올라온 4강의 대진표 이렇게 구성됐네요. 네이버 대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SM 대 셀러메드 이렇게 두 번의 경기 치러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이버 대 아모레퍼시픽 두 분의 의견 알려주세요. 윤경 전문가님. 이거 참 종목 선정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어려워요. 네. 네이버로 한번 또 힘을 밀어줘야 될 것 같네요. 네, 네이버 그리고요. 저는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저는 이럴 때가 더 좋아요.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아모레퍼시픽이 이런 점 더 낫다. 말씀드렸듯이 네이버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내일 파월 의장이 어떻게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게 발언을 하면 더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이 긴축 기조에 대해서 변함없다, 계속해서 강하게 할 거다 하면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성장주라는 이유 또한 상승의 모멘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락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네이버는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말간에 연준 의원들도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그냥 전부 다였죠. 이 긴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강경한 태도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점을 좀 리스크로 봐야 될 것 같고,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리스크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주가도 지금 현재 많이 떨어진 상태지. 그런데 중국이 이제 문을 열면서 매출이 다시 한번 또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되지. 그러면서 또 이 중국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 기업들에 비해서 매출 개선폭이 훨씬 더 클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한 차례 또 순환이 돌게 되면 화장품 쪽에서는 아모레가 그래도 상당히 좀 탄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리스크가 조금 더 덜한 쪽을 고른다라고 한다면은 아모레퍼시픽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처음에 서두에 시작하면서부터 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경기장 전반의 분위기를 좌우할 만한 이벤트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골라주셨고요. 반면에 윤경 전문가님. 조금 이제 다른 시각으로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어느 정도 기대감, 이런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이제 성장성에 대한 이제 기대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이 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최근에 많이 또 이제 바닥 딛고 상승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여줬고요. 네이버는 반면에 이제 그 기대감보다는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기대에 비해서 주가에 반영이 못된 부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포시마크 인수합병 이런 부분하고 B2B 사업 다각화 여러 가지 포탈 내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컨텐츠나 사업 다각화를 갖다가 이제 환경을 갖춰놓은 상태인데 포털에 그동안 힘을 못 쓰고 너무 바닥을 이제 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완전히 되진 않았다.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의 이 자세를 갖추고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여건이 완성됐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기대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반영됐고 조금은 이제 눌림목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임, 눌렸다 재차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물론 아모레퍼시픽도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연달아서 연상보다는 약간 눌림목 구간 하면 눌려줬다 재차 상승할 수 있고, 네이버는 지금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응집했다가 폭발할 수 있는 이런 차트상의 그림으로 좀 해석하지 않을까. 이래서 저는 조금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일 전문가께서 말씀을 공감하고, 네.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추가 탄력은 좀 있으나 조금 시각을 좀 그렇게 보면은 좀 네이버 쪽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 좀 네이버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의 흐름을 봐주셨고, 그리고 또 김영일 전문가는 앞으로 어떤 이벤트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인가, 그래서 네이버가 약간의 이 파월 발언과 관련해서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좀 전에 윤겸 전문가님과 결을 같이 하는 멘트가 또 게시판에서도 있더라고요. 네이버 차트 보시면서 상승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신 시청자분도 계셨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대세의 흐름에 따라 결승전이 결정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의견 엇갈린 가운데 여러분들의 의견,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이제는 조금씩 네이버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네이버 65% 지지를 받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네, 아모레퍼시픽은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15만 5천 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은 15만 5천 원. 업사이드를 크게 보지는 않으시네요. 지금 14만 3,500원이니까 한 8% 정도, 요 정도 업사이드 설정이 됐습니다. 가격 전략 알아봤고요. 다음 4강의 2라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4강 2라운드는 조금 몸집이 작아들죠. SM이랑요. 셀루메드입니다. SM 셀루메드. 뭔가 좀 알 것 같은 그런 결과가 과연 제 예상이 맞을지. 윤겸 전문가님? SM으로 가겠습니다. SM, 그리고요? SM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았죠? 여러분들의 의견 좀 어떠세요? 두 분이 셀루메드를 당초에 저희 8강전에서 골라주실 때는 그래도 셀루메드가 좀 나아요 라는 시각이었고, SM은 이런저런 점들, 좋은 점들에 대해서 좀 나열을 해주셨는데, 윤겸 전문가님. 네, 셀루메드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또 기업의 주력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변모하고 대세 흐름, 앞으로 이제 수익을 내고 매출을 일으키고 주가에 반영돼서 주주에 대한 어떤 이익, 공동적인 이익을 봤을 때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턴을 내서 비중을 이제 나누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넘어가 있는 과정이 앞으로 이제 숙제라든지 시간이 많이 또 필요하죠. 그동안 이제 적자를 면치 못했던 부분, 이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해야 되는 그런 숙제 부분도 있고, 아까 전에 말씀 이제 이륜바이크 시장도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도 또 이륜바이크 시장 지원 부분이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체형 배터리 팩, 앞으로 이제 개발 부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기대감은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을 이제 턴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힘을 실으면서 매출 실적 부분에서 기대감이 있으나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린다. 실적 개선 부분에 숙제가 만약에 따르는 부분이 있고요. SM은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상당히 이제 올라온 부분도 있어요. 이런 점도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되는, 또 늘림목이 나올 수 있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라이킥하고 지배구조 개선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매출 실적이 좋아질 거란 그런 부분하고 리오프닝을 해서 이제 콘서트 다각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외인들의 수급이 지금 엔터주 쪽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두 종목에서는 SM이 물론 상단 부분에 이제 접근하고 있지만 한번 돌파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차트 위치상에 있다. 힘을 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SM 쪽으로 선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일단 SM은 기대감이 작용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행동주의 펀드에서 이제 1월 13일까지 답변을 내놔라라고 했거든요. 자회사 이제 이 지배 구조 개선 건에 대해서 자회사가 이제 드림메이커와 그다음에 SM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기업입니다. 근데 핵심적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이제 광고라든지 혹은 이제 공연이라든지 굉장히 앞으로 핵심적인 사업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지분을 좀 확대를 해서 경영에 신경 써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13일에 이제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예전에 라이크 기획과의 이러한 이 어떤 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한 6개월 정도 이어졌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좀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어떤 이 업사이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언투 쪽은 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어떤 주가의 어떤 트레이딩 접근 구간은 충분히
충분히 나올 것 같고, 셀루메드는 오늘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지속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SM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셀루메드가 다소 좀 윗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SM 앞으로 한 번 더 부스터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재료가 있다라는 시각에서 두 분이 SM을 이렇게 골라주셨는데요. 유튜브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이상형 월드컵, 오늘 SM, 의견이 대체로 비슷하게 가죠. SM 67%의 지지를 받고요. 오늘은 압도적인 승리는 사실상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대체로 비슷하지만 SM이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셀루메드, 오늘 거래량이 많이 실립니다. 거래가 지금 1,000억 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가도 빠르게 움직이는데, 윤겸 전문가님, 셀루메드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네, 보면은 이제 6,500원대에서 6,700원대가 이제 통과해야 될 1차 통과 의뢰거든요. 거기에 네. 이제 매물대가 상당히 몰려 있는데 조금 여유 있게 좀 드리겠습니다. 6,700원까지 한번 보시는 거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 가격이 6,26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위쪽에서 조금 더 잡혀 있습니다. 6,700원 셀루메드 가격 전략 세워드렸고요. 현재 가격 대비로는 업사이드를 그래도 꽤나 높게 봐주셨어요. 20% 넘게 위쪽에 가격이 잡혀 있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4강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승전 가볼까요? 오늘의 결승, 이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이버 대 SM. 물론 4강, 이렇게 8강부터 쭉 보면은, 이 선수가 여기 왜 껴있지? 이런 경우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늘 보면 결승전은 쟁쟁한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쟁쟁한 선수들이 대결을 펼칩니다. 네이버 대 SM. 과연 윤겸 전문가님 선택은요? 네이버로 가겠습니다. 네이버. 그리고 저도 네이버 가겠습니다. 네이버. 예전 같았으면 네이버나 카카오, 네카오라고 해가지고 별하별 약간 원망을 듣는 별명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은 달라진 건가요? 워낙에 이제 안 좋았던 것들은 반영할 대로 다 반영했고 맞을 대로 다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좀 일어나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최근에 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하게 높여가고 있고, 그러면서 성장주들에 대한 투신도 분명하게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네이버가 올해 뭐 포시마크 인수라든지 여러 가지 또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나빠질 거 없다라는 인식이 분명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조금의 업사이드는 가능할 것 같고, 이제 뭐 파월의 발언에 따라서 충분히 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해 보이니까 어느 정도 매력도는 분명하게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엔터주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익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큰 급등도 큰 하락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엔터주들이 항상 같은 박스권 내에서 거의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점 도달했을 때 사면은 수익 보기 쉬운데, 조금이라도 올라간 상태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 수익 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많이 접근을 안 하는 종목군이기는 해요. 지금도 SM이 보게 되면은 올라오다가 반등 나오는 그림인데 매물대에 부딪혀서 또 윗꼬리 그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수익 보기에는 그렇게 저는 적절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열려있는 종목인 네이버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뭐 방금 언급하신 대로 네카오라고 해갖고 이제 그동안 이름에 걸맞지 않게 수모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비웃음에 가까운 얘기도 이 종목이 얘기도 들었고요. 명실상부하지 못했다. 근데 이제 모든 악재와 먹구름은 이제 올 만큼 왔고, 사실 이제 지금 타이밍에서 사실 2, 3일 전에 들어가면 더 좋았는데요. 지금이라도 이제 매수를 하신다면 사실 지금 차트 위치상으로는 믿져야 본전이다. 이제 더 내려가더라도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보고 이제 접근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어떠한 이제 사업 다각화에 이제 환경을 어느 정도 갖췄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고 더 이상의 추락은 없다고 진단을 내려도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SM은 이제 최근에 이제 말씀을 리오프닝 중국발 관련해서 엔터의 이제 활성화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사실 이제 선반영 기대감이 많이 올라와 있긴 해요. 상단에 좀 머물리고 재차 상단하려면 조금 이제 조정구가 이런 눌림목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다음에 다시 힘을 모아서 수급이 들어와서 재차 가려면 그렇게 통과하려면 한 번에 이제 과제라든지 걱정거리가 좀 남아있는 그런 부분, 상대적으로 네이버는 어느 정도 이제 악재는 다 수용하고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그런 위치상에 봐서는 역시 네이버가 좀 더 파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네이버 대 SM 두 분은 나란히 네이버를 골라주셨어요. 이제 어려운 날이 다 지나고 해 뜰 날만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같을까요? 오늘의 우승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우승 선수는요,
바로 네이버입니다. 이제는 달라진 네이버를 기대하는 그런 대중의 시각이 상당하다라는 점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우승 선수 네이버. 그러면요, 아쉽게 떨어진 SM부터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김영일 전문가님. 네,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음 매물 구간 81,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M은 81,000원이고요. 그리고 네이버도 바로 이어서 가격 전략 주시죠. 지금 구간에서 20만 5천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20만 네. 5천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가격 구간 비슷하세요? 저는 이제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데 SM은 이제 정고점인 83,000원대까지는 한번 좀 부딪혔다가 맞고 떨어질 것 같은 예상이 좀 들고요. 네. 그 다음에 네이버. 네이버는 조금 더 저는 성장세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조금 더 위치를 약간 윗단 잡아서 22만 원까지 22만 조금 원. 시간을 보고 들고 가셔도 목표치는 가리라 그렇게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김영일 전문가 20만 5천 원 그리고 22만 원 약간의 이렇게 가격 구간 목표치의 차이는 좀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승 선수 네이버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수들 면면을 보고 있으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오늘 경기 분위기 굉장히 좋죠. 앞으로의 경기 어떻게 할까 고민되시는 분들 위해서 3시 40분 오늘 경기 마치고 나서 윤겸 전문가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펼칩니다. 2023년 벌써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 첫 단추 예쁘게 꿰기 시작했는데요. 증시 대응과 섹터 종목을 체크해드리는 시간 오늘 경기 마치고 나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시간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